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것들을 쭉 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상표를 전반적으로 쭉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특유한 제도와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어떤 비전형 상표, 일반적인 상표가 아닌 특이한 상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범주를 특이한 기타 상표 보호 제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표 제도를 활용을 해요. 하지만 조금 특이한 경우가 있고요. 보호 제도상. 그 다음에 상표 보호하는 대상 자체가 일반적인 뭐 기호 문자, 이런 도형, 단순한 이런 게 아니라 좀 독특한 비전형 상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좀 구분을 할게요. 그러면 기타 상표 보호 제도, 그러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증업. 그래서 단체 표장이라는 게 있고요. 증명 표장, 업무 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이름에서 느껴지다시피 어떤 단체를 표시하는 거겠구나.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증명하는 내용이겠구나. 그렇죠? 이거는 업무와 관련된 건데 이거는 좀 이름이 좀 그렇죠? 업무 표장. 이거는 단증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독특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단체 표장은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단체 표장이죠. 단체 표장인데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이건 이제 2005년도에 도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증명 표장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또 지리적 표시 증명 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증명 표장이긴 한데 뭔지 모르겠지만 지리적 표시와 관련이 있구나. 해서 원래는 좀 기타 보호 제도는 이렇게 크게 5가지가 있게 됩니다. 단증업 이렇게. 자, 그러면 용어만 그냥 가볍게 보시고요. 이제 어떤 게 있냐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입문 강의 때는. 나중에 이제 이게 실제 기본 강의에서도 뭐 되게 많은 내용이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이 부분에 좀 암기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마드리드랑 요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을 좀 제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암기 그동안 해오놓고선 좀 암기할 게 좀 많아 보이면 안 하는 거예요. 뭐 2문제 틀리면 되지 이렇게 하는 거죠. 마드리드에서 하나,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도 뭐 매년 나오는 거 아니니까 뭐 재수 없으면 한 문제, 운 좋으면 안 나오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정리를 특징을 잘 잡으시면 돼요. 제가 키워드를 몇 개를 알려드린 다음에 그런 게 왜 암기할 사항이 만들어졌는지를 쫙 알려드립니다. 이것도 테마 특강으로 항상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맨 나중에 강의에 포함이 돼요. 우선은 일반적인 상표를 공부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증업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걸까? 용어랑 이런 걸 한번 매치만 시켜보세요. 나중에 특징이 경긴 것만 나중에 기본 강의에서도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뭐 많은 양을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일반적인 상표 제도를 다 활용을 하다가 특이한 부분, 말 그대로 특유한 제도기 때문에 그런 특이한 제도만 조금 보완한 특이한 사항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걸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일반 상표가 우선 잘 돼 있어야겠죠. 예. 자, 그러면 어떤 일반적으로 특이한 보호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상표가 아니라 좀 특이한 상표, 그러니까 비전형 상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색채 상표, 입체 상표, 홀로그램, 소리, 위치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는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뭐 세입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이게 딱 보면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기호 문자 이런 게 있는데 색채로만 됐거나 아니면 되게 입체 형상, 그 다음에 홀로그램 동작 이런 것도 상표가 돼요. 그 다음에 소리 상표, 냄새 상표 이런 거 있어요. 냄새 상표는 아직 없는데 등록된 게, 소리 상표는 되게 많습니다. 뭐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위치 상표라는 게 있습니다. 포지셔닝 마크 해가지고 일반적인 상표가 아닌, 그렇죠? 이런 것들, 소리 냄새는 시각적인 것도 아니죠. 그렇죠? 되게 독특한 거죠. 이것도 눈에 보이는 거긴 하지만 그냥 일반 기호 문자가 아니고 되게 독특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전형 상표라고 하고 이걸 따로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일반 상표의 제도를 그대로 가져오는데 어떤 보호하는 대상이 좀 틀리다 보니까 좀 특이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런 게 항상 또 시험에 나오고요. 많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걸 항상 끝에 해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쭉 말씀드렸던 것들 하나하나 가볍게 어떤 것들인지만 그냥 눈에 봐두시면 나중에 우리 1차 기본 강의 상표법 공부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단증업 그랬죠. 단증업, 단체 표장.
그럼 단체를 어떤 표시하는 표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국에도 있어요. 콜렉티브 마크라고 해가지고요. 보통 이런 것들, 뭐 협동조합이라든지, 얘네들도 표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상표로 등록받지 않고 단체 표장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들은 그냥 상업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좀 이게 좀 독특한 뭐 자기네들만의 어떤 정관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 만들어진 데인데 이게 일반 상표처럼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막 쉽게 재산적으로 이것도 상표나 다 재산이 되는 건데 나름의 제한을 두기도 하고 좀 뭐 자기네들끼리 좀 사용에 있어서 좀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이런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들이 하는 거다. 단체 표장.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게 있구나. 상표랑 거의 비슷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입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자, 이거는 단체 표장이라는 걸 활용을 하긴 하는데 되게 독특해요. 지리적 표시를 보호합니다. 근데 우선 지리적 표시란 말은 어떤 것들이냐면 보통 지리적 표시는 나중에 산지가 되거나 아니면 많이 알려진 경우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용어죠. 앞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이거는 33조 1항 3호나 33조 1항 4호라고 해서 이거는 자타식별력이 없습니다. 상표로 인정을 안 해요. 원칙적으로. 자타식별력이 없다. 그럼 자타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등록을 시키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제도도 있고 막 시군구 이런 데들 막 지방자치단체가 쫙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막 재원 마련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기 동네에 자기 지역의 특산물을 보호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상표로 만들고 싶은데 이거를 이런 애들은 상표 등록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산지나. 그럼 이거를 좀 나름의 보호할 가치가 좀 있는데 특유한 제도를 만들자. 그래서 2005년도에 도입이 됩니다. 대신 제한이 많아요. 원래는 등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지리적 표시. 하지만 일정한 요건이 되면 단체 표장이라는 특정 단체만이 등록받을 수 있게 해서 제한을 두면서 여러 가지 제한을 주는 대신 나중에 등록이 되면 권리를 주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보십시오. 자, 이런 게 다 지리적 단체 표장 등록된 거예요. 장응 표고보소. 만약에 그냥 일반 상표로 신청했잖아요. 그러면 상품이 표고보소이에요. 표고보소 그냥 보통 명칭. 상표라고 보기 어렵고. 장응은 산지나 지리적 명칭 유명한 데잖아요. 등록이 안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고흥 유자차, 이천 도자기. 그런데 일정한 그 지역의 특산물임을 증명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다면 그러니까 지리적 단체 표장이 조금 특유한 제도이기 때문에 좀 외울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엔 대신 특정한 경우 그걸 조건을 만족해? 그러면 등록시켜 줄 거고 지리적 단체 표장 나름의 권리가 있게 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이천 도자기라고 못 써요. 그 지역의 특정 단체만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특정 단체만이 등록받을 수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하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해서 많이 만들게 됩니다. 특유한 제도를.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암기할 사항이 있어요. 대신 제끼지 마세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중에 저건 제끼라고 있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잘 정리만 하시면 되고요. 시험에 나오면 그 특유한 특징적인 부분만 시험에 나와요. 그게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입니다. 원래는 등록되지 말아야 될 것을 권리를 주는 겁니다. 뭐 횡성, 한우 뭐 이런 것들 상표 등록 왜냐면 이런 것들 때문에 된 거예요. 원래는 등록이 안 돼요. 예, 뭐 이천 한우 뭐 이런 것들. 제가 이천 한우 쪽에 사용권 설정 때문에 제가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야, 한우고기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용권 뭐 그것도 매출도 올리고 뭐 상담 안 해도 되는데 꼭 오래요. 그래서 갔더니 거기 막 사단법인 이천 한우 그게 있어요. 그래서 막 어떤 식당 제가 한국 도자재단 뭐 이런데 이제 거기 고객이어서 이제 가는 길에 보면 딱 그 밥 먹었던 데가 기억나더라고요. 고기 맛있게 먹었던 데. 이천, 예, 이천 한우도 원래 등록될 수 없죠. 상품이 한우면. 그런데 지리적 단체 표장의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증명표장입니다. 증명표장. 단증업 할 때 우리 증명표장. 그럼 말 그대로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한 표장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아시죠? 햅섭이라고 하나요? HACCP. 그 다음에 울마크. 자, 이런 것들은 등록을 받아 놓으면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가 쓰겠죠. 왜 그러냐면 이 증명표장은 이거 아무나 쓸 수 있으세요? 그냥 뭐 먹는 음식이나 이런 데 쓰는 건가? 식품에 HACCP 써야지 해가지고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자격이 되는 게 이제 국가에서 정해놨죠. 그런 사람들만 이걸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이런 것들을, 근데 보통 사람이 아니고 보통 기관이겠죠. 그게 등록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들만 쓸 수 있고요. 그 기관만. 그래서 증명표장은 좀 되게 공익적인 성격이 되게 강하죠. 그러면 만약에 자, 이거를 등록받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이거를 상표로도 등록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무슨 증명표장을 해놓고 난 또 상표로도 써야지 막 해서 아무 때나 막 쓸 거야. 안 되겠죠. 그렇죠? 그걸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그 증명표장을 받아놨다. 그러면 상품에 상관없이 유사한 상표를 다른 상표로나 등록 못해요. 증명표장을 등록해놨다. 또 반대로 내가 이미 어떤 다른 상표를 받아놨는데 그거랑 비슷한 게 증명표장으로 등록도 안 돼요. 공익적인 게 되게 강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렇죠? 이해가 되시겠죠? 증명표장입니다. 이런 게. 그다음에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보다 더 좀 말 그대로 그 지역에서 만들어졌거나 이런 걸 증명하는 거를 증명표장도 도입되면서 오케이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보다 좀 더 넓게 보호하기 위해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제도가 또 도입이 됐습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보다 더 넓은 거죠. 꼭 그 지역의 단체에서 만들어진 거긴 한데 단체 표장을 근데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과 제도가 거의 비슷해요. 대신 증명표장이라는 제도랑 합쳐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좀 논란이 좀 있어요. 여기서 아마 이제 판례가 뭐 좀 진행 중인 게 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돼서 그런데 지리표시 증명표장이 최근에 이제 이슈가 좀 되고 있긴 합니다. 지리표시 단체 표장보다 좀 더 넓게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만들어진 제도다. 그다음에 단증업 업무 표장입니다. 근데 업무 표장은 말 그대로 뭐 업무를 하나 이렇게 하는데 이걸 딱 보시면 느낌이 뭐가 오죠? 자, 비영리 법인에 아니면 국가나 공공단체가 특히 비영리 업무와 관련돼서 쓰는 표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좀 특유의 제도예요. 다른 나라에 좀 거의 없고. 국가기관이나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름 보호할 제도는 보호할 어떤 뭐랄까요 여지도 있고 이런 것들 나름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업무 표장은 좀 특유 제도지만 어쨌든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진 않아요. 좀 나오는 부분은 정해져 있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뭐 얘네들만 등록받겠네 이렇게 뭐 딱 비영리 업무와 관련된 거다 별거 없죠. 뭐 그래서 특징적인 거 한두 개만 비영리 업무와 관련된 거다 보니까 영리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함부로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는 없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전이 제한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시험에 당연히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뭐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단증업 됐죠? 특유 보호제도 관련된 게 단증업 이렇게 됩니다.